자, 여러분의 종목에 대한 고민 재미있게 해결해드리는 시간입니다. 11시 종목 편지. 오늘은 또 어떤 고민에 대한 사연이 올라왔는지 바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의 직장인입니다. 제 속을 썩이고 있는 종목이 하나 있어서 사연을 올려드립니다. 올해 초였어요. 갑자기 예전에 친하게 지내던 친구 소식이 궁금하더라고요. 연락을 안 한 지 거의 1년이 넘게 됐는데 연초라 또 안부도 물어볼 겸 전화를 하려고 저는 결심을 했습니다. 아, 이성수 얘 잘 살고 있나? 띠리리리리 띠리리리리 띠리리리리. 여보세요. 이거 웬일이야. 이치미야야. 아이고, 살아있네. 살아있었어. 성수 맞니? 맞아. 나야, 성수야. 목소리가 예전 그대로인 것 같아. 아직까지도 여잔지 남잔지 잘 모르겠네. 잘 지내? 연락도 없고 참 못됐다 야 너. 미안해. 내가 좀 프로젝트가 많았어. 그래도 내가 전화 한번 하려고 했는데 바빠서 말이야. 자, 그런데 네 덕에 내 살림살이가 좀 나아졌어. 뭔데? 너 작년에 그 인터플렉스라고 사보라고 했잖아. 그거 내가 말이야. 그 4만 원에 사가지고 7만 원에 팔았어. 이게 몇 %야? 80%야? 그래가지고 지금 조만간에 이사해. 20평대 아파트에서 40평대 아파트로. 나 살림살이 폈는데 조만간에 밥 한번 살게. 언제 시간 되니? 지금 시간 잡자야. 나 괜히 연락했네. 저랑 제 친구 둘 다 주식을 조금씩 했었거든요. 서로 괜찮은 거 있으면 얘기해주곤 했는데 제가 글쎄 그 좋은 종목을 저는 매수 안 하고 성수에게 추천을 해줬던 겁니다. 생각도 못하고 있었는데 너무너무 열받는 거예요. 야, 왜 말이 없어. 빨리 시간 잡자니까. 언제? 오늘? 내일? 언제 할래? 그래, 내가 다시 시간 잡아서 연락할게. 그래. 난 언제나 괜찮으니까 이제 좀 살림살이 펴가지고 회사도 때리쳤어. 연락해. 그래. 잘 지내? 전화를 끊자마자 저는 차트를 열어봤습니다. 이게 또 48,000원까지 내려왔더라고요. 그러다 47,000원까지 상승하고 살짝 내려왔길래 저는 매수를 했습니다. 45,000원의 비중 30%를 실어서 인터플렉스를 매수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매수하자마자 조금씩 내려가는 거예요. 정말 기분이 별로입니다. 전문가님, 저 이 종목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이렇게 고민을 남겨주셨어요. 이게 가장 배 아프죠. 제가 친구한테 추천을 해줬는데 친구 종목은 올라가고. 집도 샀대요. 회사도 때리치고. 다시 정리를 해보니까요. 인터플렉스고요. 올해 1월쯤 매수하셨다고 합니다. 매수 단가는 45,000원의 비중은 30% 들고 계시다고 하는데 대표님 이 종목 어떻게 들고 나가는 게 좋을까요? 진짜 배 아프신 상황이시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자, 그런데 이제 인터플렉스 같은 경우, 이 종목 같은 경우 정말 주가가 화려하게 상승을 했죠. 2009년 초반만 하더라도 2,000원도 안 되던 그러한 주가가 작년에 77,000원까지 거의 한 50배 가까이 올랐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중간에 이 친구분께서 잠깐 매수를 하셔서 거의 한 70~80% 가까운 수익을 내신 상황이라 볼 수 있겠는데요. 작년에 이제 매출액이라든가 순이익이 이 최근에 이제 스마트폰의 확대로 인해서 FPCB의 매출 증가와 더불어 동사의 주가 또한 큰 폭의 상승세가 이어졌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올해 들면서 주가가 좀 아쉽게 흘러가고 있죠. 지금 이 시청자님께서도 매수하신 시점이 주가가 크게 하락한 뒤에 매수했는데 추가적으로 하락한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코스닥 내에서 시가총액이 10위권에 있다가 최근에는 20위권 후반까지 밀려 내려간 그러한 상황이라 볼 수 있겠는데요. 자, 성장성을 감안해 보면은 현재의 주가 수준은 그렇게 부담스러운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하지만 인터플렉스 같은 경우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을 해보시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스마트폰 메이커가 바로 애플입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 애플의 스마트폰 같은 경우 최근에 삼성전자의 갤럭시와 경쟁을 하면서 조금씩 밀리는 듯한 그런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죠. 과거에는 절대 강자에서 이제는 이제 산에서 여우로 좀 밀려 내려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어떤 애플의 재고가 늘어나지 않겠느냐 그러한 우려감 때문에 인터플렉스의 주가가 4만 원대까지 내려왔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주가 수준은 전반적으로 봤을 때 회사의 성장성이 유지된다면은 뭐라고 할까요? 이 지금 주가 위치가 계륵과 같은 상황입니다. 들고 있기도 애매하고 그리고 팔기도 애매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비중이 중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일단 비중을 대략 30%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자, 그렇다면은 만약에 시청자님께서 이 30%가 난 부담스럽지 않다 하실 때는
들고 가셔도 괜찮겠지만 만약에 난 30%가 너무 부담스럽다 하실 때는 한 20% 미만으로 비중을 줄이시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 즉, 이 지금 인터플렉스의 비중이 어느 정도이냐, 부담이 될 정도면은 비중 축소하시는 그러한 전략을 마음속에 담아두시는 것이 필요하겠다. 하지만 남은 물량에 대해서는 일단 조금 더 들고 가시면서 홀딩하는 그러한 전략으로 정리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조금 더 들고 가셔도 될 것 같은데요. 30%라는 비중을 들고 계셨다고 하는데 이 부분이 부담스럽다면 조금 비중을 축소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그런 의견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른 전문가 의견 한번 살펴볼게요. 스파이더 종목 상담 이델리온 손대상 전문가 연결해 봅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인터플렉스예요. 비중 30% 들고 계시다고 하는데 이 종목 대응 전략 어떻게 세워보는 게 좋을까요? 네, 일단 2분기 쪽에서 삼성전자의 신제품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좀 홀딩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요, 보통 그 2, 3분기에 모든 제품들이 집중되면서 출시되는 그런 모습이 좀 있고요. 1분기와 4분기에는 신제품 공백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지금 갤럭시 S4 외에도 갤럭시 노트 8.0이 판매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대감을 좀 감안을 해보자면 2분기부터는 좀 상승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전에도 말씀을 주셨던 부분 같이 애플의 출하 감소로 수익성이 개선이 될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간 그 애플향의 FPCB가 마진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 외에는 기본적인 생산 공정 외에도요. 표면 실장 기술이라는 부분이 추가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수익성을 내기가 좀 많이 힘들었는데 애플이 출하 감소가 된다라고 한다면 그간 좀 어떻게 보면 이익이 크게 남지 않았던 부분을 상쇄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영업 이익 면에서는 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뭐 전체적으로 이익을 남길 수 있는 정도의 가격은 아니더라도 적어도 마진을 낮추는 데는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역시 뭐 스마트폰이라든가 혹은 태블릿 PC에 어느 정도 잠재 성장률이 있나 그 부분을 좀 확인을 해보셔야 되는데 일단은 2013년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 휴대폰 출하량이 9% 정도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태블릿 PC 같은 경우 70% 정도 더 한번 크게 상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삼성전자 역시 뭐 전년 대비해서 50% 정도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요. 태블릿 PC는 100%가 좀 넘는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판단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실적으로서 파악이 될 것 같은데요. 작년 같은 경우는 애플에 대한 이슈 때문에 좀 조정을 받아주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만 전체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 역시 사상 최대의 실적을 기록을 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만 보시게 되면 중장기적인 흐름 지속적으로 좀 홀딩하셔도 무난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1차적인 목표가를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2012년 5월에 저점이 한 47,000원 부근이었거든요. 그리고 3월 초였죠. 3월 초에 47,000원대까지 올라가다가 이전에 지지선이 저항이 되는 그런 모습이 좀 보여주었기 때문에 일단은 매수했던 가격까지는 좀 더 올라가면서 수익권을 발생을 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 그 다음에 중장기로 조금 더 올라간다라고 한다면 한 58,000원대까지의 추가 상승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1차 목표가 47,000원에서 조정을 받게 된다면 수익권이니까 반 정도 줄여 놓으시고 나머지는 중장기로 좀 묻어두시는 전략으로 지속하신다라고 한다면 뭐 충분히 인터플렉스 많이 올라가 있다라고 하지만 충분히 수익 낼 수 있을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손대상 전문가는 2, 3분기 삼성전자발 혼풍이 기대되는 만큼 당분간 좀 홀딩하자라는 전략이었던 것 같습니다. 1차적으로 매수가 부근까지는 좀 기다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좀 중장기적으로는 58,000원까지도 바라볼 수 있다라고 했으니까요. 이 부분 잘 참고하셔서 현명한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인터플렉스에 대한 얘기를 나눠봤고요. 이성수 대표님, 아까 블랙박스 많은 얘기 준비하셨다고 했는데 그렇죠. 잘 부탁드릴게요. 키프로스 얘기해야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자, 앞으로 여러분의 종목 고민 저희 11시 종목 편지에서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